지난해 교육부의 조사 결과 학교 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비율이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충남에 장마전선이 접근하면서 충남 서북부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최대 150mm 이상의 비가 내릴 수 있다며 안전사고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산시 지곡교차로에서 출근길에 승용차 2대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3선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의 성과와 남은 3년간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김 교육감은 남은 임기 미래 교육 완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학교 폭력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 더글로리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감을 얻었죠. 학교 폭력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일 텐데요. 지난해 학교 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한 학생들의 비율이 9년 만에 최고치를 찍는 등 학교 폭력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학교 폭력 예방 공연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정호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요즘 유행하는 성격 테스트 MBTI 유형 중 하나인 E와 I에 대한 설명을 재밌게 풀어냅니다.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마련된 뮤지컬로 성격 등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요즘 유행하는 소재가 공연에 들어가 있다 보니 아이들이 쉽게 재미를 느낍니다. 이와 함께 학생이 직접 공연에 참여도 할 수 있어 집중도도 높습니다. 저희 푸른나무 재단에서는 충남도 위주로 초중고 학생들한테 조금 더 다른 패턴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이제 참여형, 체험형으로 준비를 해서 공통교환을 개발을 했어요. 아이들이 단순 이론 교육보다 조금 더 쉽게 직관성 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방 교육을 확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 문제는 점차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교육부에서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 321만여 명 중 1.7%가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0.6%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전수조사를 시작한 2013년 이후로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사이버 폭력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푸른나무 재단에서 조사한 결과 지난해 사이버 폭력의 비율은 3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020년보다 2배, 2019년보다는 6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사이버 폭력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인지를 못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문제점이라고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확산도 빠르고 문제점도 좀 더 심각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초등학교 때부터 눈높이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딱딱한 이론 수업보다는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턴가 이 학교 폭력이 모두 이 생활 속에 아주 깊이 뿌리 박혀 있는데 이러한 공연이라든지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관계 형성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을 열고 감수성을 높이고 앞으로 이제 학교 폭력이라는 이 단어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는 학교 폭력.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공연을 통한 교육의 효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충남에 장마전선이 접근하면서 충남 서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4일 오후 3시 30분 기준 서산과 홍성, 당진, 예산, 아산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했습니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때 발효됩니다. 기상청은 5일 오전까지 최대 150mm 이상의 비가 내리고 강한 바람이 불 수 있겠다며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4일 아침 7시 50분쯤 서산시 지곡교차로에서 승용차 2대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 있던 80대 여성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 등 3명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4일 3선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의 성과와 남은 3년간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김 교육감은 1년간 학력향상지원센터 설치와 충남 학력 디딤돌 3단계 안전망 지원 구축 등을 했다고 전했는데요. 또 전국 최초로 개발한 대화형 AI 챗봇을 활용한 도움자료 보급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교육감은 앞으로 미래교육 완성을 위해 인공지능 교육 체험센터 구축과 충남교육청 특수교육원 개원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요즘 덥고 습한 날씨로 쉽게 잠 못 이루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무더운 여름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여름철 불청객, 모기인데요. 모기를 쫓기 위해 태우는 모기향의 주요 성분이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며 유럽연합이 사용 금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알레트린이라는 살충제 물질인데요. 알레트린은 1949년 미국에서 개발돼 국내에서는 초록색 코일형 모기향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알레트린이 햇빛에 노출될 때 광분의 산물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피부에 닿으면 독성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유럽연합은 지난 3월 알레트린 사용 금지 결정을 내렸고 우리 정부는 석 달이 조금 지난 이달 3일에서야 알레트린에 대한 안정성을 재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 식품 분야 등 국내보다 안전 기준이 높은 유럽연합. 우리나라도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보다 엄격한 기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교육청이 학생 1명이 2종목의 자율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네, 충남교육청 체육건강과 이덕우 장학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충남교육청 장학사 이덕우입니다. 예, 장학사님. 먼저 이번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사업은 공통과제와 선택과제를 정해 학생들이 학교 생활과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 주도적 운동 실천과 실제활동 시간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을 말합니다. 교육청은 도내 전체 초, 중, 고 특수학교에서 최대 3개까지 과제를 신청받고 3월부터 지원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 신청을 받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우선 공통과제는 한 학교 1개 종목 각기의 1교일 2, 일상생활 속 운동 실천율 향상에 건강걷기 365로 총 273개 운영학교를 선정하고 5억 7,8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합니다. 이어서 선택과제로는 여학생이 운동을 경험하고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발견하는 여학생 체육 활성화, 거북목과 척추역 구분증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인 외발자전거 타기, 수준별 교내리그, 중등리그, 초등학교 신나는 육상축제, 초중학교 전통체육축제, 건강체력교실, 365 플러스 체육원 활동으로 총 604개 운영학교를 선정하고 12억 8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합니다. 네, 그럼 이번 사업을 통해서 어떤 효과들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1학생 2종목 자유체육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사들은 학생들을 독려하여 운동에 대한 자신감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보호자는 자녀의 운동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긍정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충남교육청 체육건강과 이덕우 장학사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에 예식장에서 식사를 한 하객들이 무더기로 식중독 증세를 보이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30도가 넘는 폭염이 이어지는 데다 습도까지 높아서 식중독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무심코 먹은 음식으로 식중독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보도에 전소연 기자입니다. 지난 2일 청주의 한 예식장에서 집단 식중독 의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뷔페를 먹은 하객 80여 명이 구토와 설사 증세로 인해 병원을 찾은 겁니다.
식사는 한 1000여 명이 한 것 같고요. 아침에 기준으로는 한 80여 명 되는 걸로 저희가 현재 파악하고 있어요. 보건당국은 음식물을 채취해 검사를 의뢰하는 등 조사에 나섰습니다. 또 지난달 17일에는 강원도로 향하는 전세버스에서 김밥을 나눠 먹은 탑승객 20여 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렇듯 날이 덥고 습해지는 여름철에는 식중독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발생한 식중독 환자 중 절반 가까이가 6, 7, 8월에 집중됐습니다. 지난해 6월에서 8월 발생한 식중독의 원인을 보면 주로 오염된 달걀에서 검출되는 살모넬라균으로 인한 발병이 가장 많았고 병원성 대장균이 뒤를 이었습니다.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달걀을 만진 손으로 제조한 음식이나 병원성 대장균이 남아있는 식재료를 제대로 세척하지 않고 만든 음식을 섭취했을 경우 식중독에 걸릴 위험이 커집니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을 잘 씻고 조리기구를 청결하게 유지하는 등 식재료의 변질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손 씻기, 두 번째 익혀 먹기, 세 번째 끓여 먹기, 네 번째 식재료 조리기구를 깨끗이 세척 소독하기, 다섯 번째 칼, 도마는 구분해서 사용하기, 그다음에 음식물은 보관 온도 지키기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보건당국은 날씨가 고온 다습해진 만큼 개인 위생에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복통이나 구토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